네, 혜라님,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조만간 원내대표가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심각하게 사안들이 계속 나오죠. 네. 그 부인도 무슨 사무총장 이러면서 막 물고 뜯고 했대, 부자진이. 네. 근데 이제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이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사적으로 뭐 이용해서 국정원 업무를 처리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취업 문제도 뭐 특혜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가족이 다 말이 많은 거야. 그 갑질하는 가족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갑질하는 가족이 될까? 마음도 진짜로 막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그런 행태는 아닐 거예요. 왜 갑질하게 되냐면 자기가 갑질하고 싶어서 갑질하는 게 아니라 약자의 아픔을 못 느끼면 갑질하는 거예요. 나는 강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강자고 상대가 약자라는 걸 인식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그리고 내가 강자니까 제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럼 배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때 부드럽게 하고 또 혼내줘야 될 때 혼내고 이거 조절이 되고 그 사람 입장이 돼봐서 조절을 내가 하니까 실수가 없는데 그 약자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즉 내가 강자고 얘는 약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똑같은 선상에서 봐요. 야 니들이 나한테 그때 얘기하지 그랬어? 아 두려운데? 윗사람은 강자고 자기는 약자라 두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해? 못하죠. 그거를 알고 배려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안 해줄 때 약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릴 때 그렇게 강자로 갑질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왜 약자가 완장차면 강자 되면 갑질이 심하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서러워서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다 버려. 즉 약자의 아픔 올라오면 두려워 수치스러워 하면서 이거를 고집 부리고 버린 사람은 자기가 강자 역할을 못해요. 왜? 강자 위치가 됐을 때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강자 마음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나보다 약자인데 그들의 아픔을 이해 안 해줘. 고집 부리고 버리고 너랑 나랑 맞짱 뜨는 친구야. 친구 아니거든? 두렵거든 상대는? 근데 그 두려운 약자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죠. 근데 이번 정권이 그게 세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최강자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걸 인식을 못해. SPC 같은 데 가서 그 기업은 얼마나 무섭겠어. 대통령이 간 자체로 두려움에 떨을 거야. 이미 왔어. 그치?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도 두려울 거예요. 근데 막 겁박을 하고 하는 건 하나도 자기를 강자라고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약자의 아픔을 안 본 사람은 강자로 인식이 안 돼. 약자 마음과 강자 마음이 하나거든. 그래서 약자 마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강자 마음을 써요. 그리고 강자로 자기를 인식해. 약자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두렵다고 인정을 안 해준 사람은 그냥 약자를 싫다고 하면서도 약자 마음밖에 못 써. 그러면서 약자 마음을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지. 그냥 나는 약자라고 믿어.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약자 코스프레하는 게 자기를 약자라고 믿어요.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다 버려서 약자에 집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보면 얘 대통령이 아니고 그 일반 서민이 걸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마음 자체가 대통령은 최강자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자기는 여전히 약자고 자기는 여전히 피해자야. 그러니까 국무회의 할 때도 아니 사람을 그렇게 면박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점잖게 인천공항 사장한테도 잘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두렵고 수치가 올라오는데 맞짱 뜨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친구 사이 또는 별 갭이 없이 내가 강자라는 걸 인식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싸우자는 행태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약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강자 마음을 전혀 못 써.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거야. 아랫사람을 대할 때 친구처럼
야 뭐 이래서 막 대한 거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이해를 안 해주네. 약자 마음을. 두려워서 말 못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좋아서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은근히 협박하고 자기를 두려워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해를 안 해줘. 그리고 어른답지 못한 게 뭐냐면 그 무슨 단톡방 만들어서 미움 쓰고 하면 불러서 점잖게 혼내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처신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내쫓아서 쿠팡 간 사람을 쿠팡 임원 만났을 때 내쫓으라고 이게 무슨 그 초딩이나 중학생입니까? 쫓아가서 그냥 계속 보복하고 강자의 관용이 일도 없잖아. 왜? 자기를 약자 피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만 붙들고 가해자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한쪽에서 이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불길이 붙어서 엄청난 폭로전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무의식과. 자기를 약자로 여기니까 아랫사람을 생각할 때 자기가 강자고 강자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게 불미스러운 아랫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버릇없이 만든 게 자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수치 인정하고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랫사람하고 같이 막 싸우네? 단톡방을 까. 나 어이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국민한테 쟤들이 저래요. 피해자가 돼서 피해자라고 하면서 국민이 볼 때 엄연히 강자 약자 서열이 있잖아. 보장하는 뭐 원내대표야.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까마득하게 윗사람이잖아. 강자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식을 안 해주고 그걸 계속 고집부리면서 똑같은 약자의 반열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어. 부적절하죠. 자기가 강자의 관용을 베풀고 제 탓입니다를 안 해줘.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존경을 못 받았구나.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 그 약자의 의식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강자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이렇게 수치를 떠는 거야. 자기가 약자인 줄 알고. 더군다나 영이 안 서. 아랫사람이 이렇게 보면 윗사람이 약자 마음을 쓰면 만만하거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울 때 윗사람인 대통령이 서열 정리해줘야 되잖아.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절절절절 매면서 검찰총장도 우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도 우리 두려운 거야. 아랫사람이 두려워요. 왜? 약자는 피해자 강자는 가해자라는 의식이 강한 게 그 약자 마음을 붙잡고 있고 강자 마음 못 쓰는 약자의 행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네가 가해한다고 할까 봐 두려워. 약자를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해자 될까 봐 두려워서 아랫사람이나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절절 매는 거야. 왜 민주당 정권이 민노총한테 그렇게 약할까? 민노총이 그걸 이용해 먹거든. 우리는 피해자야. 지네가 왜 피해자야? 너희들이 가해자지. 건전한 노동자도 아닌 주제에. 그걸 이용해 먹어. 노동자 프레임을 이용해서 노동자는 악덕 기업인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 피해자야. 약자야. 이거를 협박해. 막 자살 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 약자 피해자를 보면서 내가 그들을 미움을 쓰고 얘기를 하면 가해자 될까 봐 두려워. 그게 가짜인 줄 몰라요. 질질 끌려가. 그래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쇼질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때문에 꼭 망하게 돼 있어. 약자가 권력을 잡으면. 우습게 보이거든. 처신이 똑바르게 얼마나 못했으면 사모총장이라고 하고 김병기한테도 막 온갖 반말과 욕설과 별소리를 다 했더만.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자기 아들 관련한 가족 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해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약자의 열등감을 모르는 분이야. 약자는 열등감을 느끼거든. 근데 그 열등감을 모르니까 막 자기가 보기에 가족과 관련하거나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일 것 같은 거를 받았을 때는 되게 수치와 치욕감 올라오거든요. 열등감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약자 마음을 다 버렸어. 약자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주니까 싫으면 말을 하지. 아니 말할 수 있어? 싫다고 못하지. 자기가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부탁할 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은혜 안 있겠다 이러면서 뭔가 다른 거로 보상해 주든지 하면서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막 아들 문제 같은 거를 뭐 시키고 심부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엄청 느낀 거야 이 부자진들이.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를 하는데 그걸 제압할 힘도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 김병기 원내대표는.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니까 역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두려운 고집. 두렵다고 하면서 자기 약자 마음이 떴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짐승이 뜨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으로 반항하면서 막 그 단톡방 까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역풍이 불죠. 이렇게 역풍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딱 그 약자 마음이 세잖아. 아랫사람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민노총한테 꼼짝 못해. 강자한테는, 기업인들한테는 유난히 핍박해. 잘못하는 거 없고 도움받으면서도. 강자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 주고 나라에 기여하고 예쁜 짓 하면 칭찬하고 미운 짓 하면 약자라도 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서는데 약자는 똥을 싸도 그냥 우쭈쭈 피해자야. 무조건 피해자야. 그래서 빚을 탕감 다 해줘. 지들이 돈 안 갚은 거에 대해서. 강자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와줘도 계속 미움 써. 다 뺏고. 그럼 기강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강자가 다 나가는 나라대. 여긴 다 약자만 남아. 다 의지하고 고집 부리는 약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식도 딱 그거예요. 그래서 민노총 얘기만 다 들어주고 노란봉투법, 상법 다 통과해주고 재개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 맨날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아랫사람이 무서워. 말을 제대로 못해. 민주당이 똑바로 못하면 똑바로 해라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옆에 있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당이 왜 그런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날마다 눈치 보는 그냥 그런 의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밀리지. 정청래한테 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사실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망한 거지. 그 네. 싸움박질을 하고 난리를 쳐서 아랫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권력이 넘어간 거랑 같아요. 나라 시끄럽게 하고 민노총 눈치 보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싸움박질 하는데 대통령이 더 무서워. 눈치 보고 그 대통령을 보면서 또 뽑고 싶겠냐고.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온통 더 두려워 문재인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는 없었거든. 쟤들이 내 편 안 들어줘도 나는 잘못되진 않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서워. 편 안 들어주면 사법 리스크 방탄. 약점이 있네요. 약점이 있으니까 더 무섭죠. 그럼 꼼짝 못하고 말을, 그건 정청래가 더 세잖아요. 딱 얼굴을 봐. 이미 정청래는 독사같이 올라와서. 왜? 민주당 것들은 이상한 것들이야. 아랫사람이 되면, 약자가 되면 힘을 받아. 윗사람만 되면 두려워갖고 쫄아들어. 미친 것도 아니가! 약자가 되면 두렵습니다 하고 강자한테 꺾고, 강자가 되면 내 말 들어! 지배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역할을 거꾸로 해. 이게 역천자예요. 무조건 두려움에 떤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역천자는 그렇게 하지요. 아랫사람이 되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힘이 들어가. 근데 윗사람이 되면 너무 두려워. 강자니까 너는 가해자지? 이렇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상한 의식을 붙들고 있는 걸 알아야지. 강자가 가해자고 약자가 피해자입니까? 강자는 그냥 강자일 뿐이야. 가해자도 할 수 있고 피해자도 할 수 있고 약자도 그냥 약자일 뿐이야. 약자 마음일 뿐인데 그게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야 거의. 그래서 가해자라고 비난받을까 봐 자기는 강자 안 하려고 맨날 약자 코스프레하고. 그냥 김병기 의원도 자기를 너무 약자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으로 대거리를 안 해. 보좌관들하고. 그러니까 국민 보기에는 뭐야 저게 원내대표쯤 돼서 저게 자기가 무슨 애긴 줄 아나 약자인 줄 아나 하면서 국민한테 부적절하고 비판받고 역풍 부는 거야. 그러니까 역풍이 부는 역천자는요. 마음을 제대로 못 쓸 때. 강자 위치에 간 사람은 강자 마음 써야 되고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약자 마음 써야 돼요. 이때 올라오는 고집 반항심을 봐야 돼. 굽혀줘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반항심이 올라올 거라고. 그러니까 부자진들도 자기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서 치욕감으로 내가 김병기 의원 아들 뒤치다거리 해야 돼? 이게 치욕감 올라올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 김병기가. 근데 김병기 의원도 그 약자의 치욕감을 다 버려서 모르니까 자기는 약자 마음 모르니까 얘가 그렇게 올라올 거라고 모르는 거야. 약자 자체가 됐어. 너랑 나랑 똑같아. 내가 이거 시켜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해주겠지. 뭐 이런 식이야. 친구 아닌걸? 네. 김병기 의원이 진짜 강자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그 보좌관들의 카톡 단톡방을 보고 뭔가 자괴감이 몰려오면서 아 내가 이들한테 이렇게 비춰졌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시고 뭔가 그럼. 수습이 되는 순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똑같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미움이 올랐다는 게 약자지. 네. 약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미움을 나서 싸움박질해요 그렇게. 근데 진짜 강자 마음이면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처신 부적절하게 했구나. 열등에 치욕감 올라오고 내가 마음 공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구나. 이러면서 자괴감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고 그들을 불러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만 있는 거 다 얘기해라. 네. 내가 고칠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안 것 됐지. 근데 무조건 아랫사람한테 갑질한 게 그거죠. 너희들 왜 내 욕해?
윽박지른 거잖아. 권력으로. 네. 근데 본인은 그 권력으로 윽박질렀다고도 생각 안 할걸요? 지금도 계속 억울하고 밉다고 하잖아. 자기가 강자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강자가 갑질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약자 마음을 못 느끼면. 그 약자 마음의 주된 속성이 반항질하고 미움쓰고 두렵다고 참으면서 뒤에서 미워하고 올라오는 반항심이 이게 반항심인지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별거 아닌 거에도 치욕감 올라오고 난 약자라 이런 대접받아 이거거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만이 강자가 돼서 자기 아랫사람들이 다 약자잖아. 그걸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 약자 마음 올라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김병기도 아랫사람 불러서 그렇게 내 자괴감이 올라온다고 얘기할 때는 벌써 약자 마음이지, 그치? 그걸 느껴서 청산이 됐을 텐데 안 해주는 거지. 자기도 그런 치욕감이나 굴욕감,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어때요? 막 단톡방 까고 미움 쓰고 싸우려고 하잖아. 그 약자의 전유물이 미움이야. 싸우려고 덤비고 고집 부리고 할 때 그게 전부 약자 마음 올라와서 그 약자 마음 인정 안 할 때 약자는 치욕적이라고 밉고 싫다고 나를 갖다 무시했다고 피해자다 해서 가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지도자는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친한계, 친윤계가 저렇게 싸우는 것도 다 약자 마음. 약자의 고집.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 포용할 수 없는 약자. 약자들은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면서 내가 맞다고 하면서 싸워요. 근데 친윤계, 친한계 국민이 볼 때는 그 밥에 그 나물로 보거든. 왜? 저번 정권에서 녹을 먹고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야. 뿌리가 하나죠. 하나야. 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랑 똑같아. 지들끼리 싸워봤자 다르게 쳐주질 않는데 친한계는 자꾸 탄핵에 찬성했고 하지만 정권 탄생 초기에 이 정권과 같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목숨 걸고 윤 대통령을 말렸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당대표 되고 나서 가서 말리라고 한 게 같이 죽는 거거든. 근데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한동훈 대표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개인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는 하나다른 마음이 기본으로 있을 때 잘못하면 막 미친 듯이 말리고 잘해도 우리는 같이 한 거고 이러면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개인주의적이라 나는 이거 탄핵 찬성 안 했고 비상계엄 반대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 이익을 취할 때는 한솥밥을 먹었었잖아. 그러니까 그 의식이 깨져야 돼.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한동훈 대표도. 네. 그래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지금 올바르고 올곧은 건 맞는데 그 올바른 것만으로 되지 않죠.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지는 가슴과 가슴이야.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야. 우리 한 편이야. 이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친하게는. 되게 합리적이고 냉철하긴 한데 중도 국민이 보기에 올바르긴 한데 리더십이 없는 거야. 끌어안고 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수치에 손절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자 마음이야. 약자의 수치와 치욕감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 강자 마음을 쓸 수가 없고 약자들을 다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참 아까운 게 올곧은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못 보니까 약자 마음 다 버리고 강자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에고니까 내 아랫사람을 당대표 됐을 때 아랫사람을 거느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울분이고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야. 공감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당내 국힘에서도 이해 못 받았다고 하면서 당원들이 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못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도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도 아프고 아랫사람을 잘 못 다루니까 아랫사람도 아프게 하고 특히 정치인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 약자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 그래서 강자 마음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전부 다 약자 마음 인정 안 해서 그냥 약자 자체가 돼서 약자인 줄도 모르고 같이 싸움질하고 미움 쓰고 정치 보복하고 맞짱 뜨고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지도자라는 게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인정한 품이 넓은 분이 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약자의 아픔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윗사람인 분들은 전부 내 아랫사람들이 나한테 눈치 볼 수 없는 약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힘들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고 아랫분들도 내 윗사람을 모시는 분은 윗사람도 아랫사람 눈치 보고 두렵다는 거. 내가 반항하면
되게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치욕감도 올라오고 자괴감도 올라온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약자와 아픔을 받아들일 때 자기도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자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윗사람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김병기 의원 같은 약자의 아픔을 몰라서 고집부리는 똑같은 약자가 돼서 수치를 떨고 이렇게 아픔이 오게 됩니다.